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보수 내부의 정신적 분열 상태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윤석열, 한동훈 그 그룹은요. 과거의 박근혜 그룹하고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윤석열, 한동훈 그룹의 약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은 어떻든 간에 정상적인 보수 정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정상적인 보수 어쨌든 그 집권 세력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 세력은 비정상적인 정권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세력은 보수 정권이 아닙니다. 보수 정권이 아니고 일종의 쿠데타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쿠데타 정권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도 쿠데타 정권인 거예요. 그래서 보수 세력들도 그들이 쿠데타에 의해서 접수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일시적으로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손잡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들인데 이것을 같이 함께 같이 공범 같은 거죠. 그래서 매우 싫어하지만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그 나쁜 짓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약점을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분열이 돼서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과연 그게 그렇게 분열이 그렇게 쉽게 되느냐 하는 저는 약간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하여튼 전당대회 이후에는 뭐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뭐 네. 예측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박지원 이제 전 국정원장, 박지원 의원도 이 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동훈은 내가 상대하겠다 이랬거든요. 예. 저는 한동훈은 내공이 없는 정치인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한동훈을 움직이는 뭐 진중권 등등등 같은 그런 부류들이 실제로 하는 것이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뭐 때가 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권을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패배시킨 거죠. 탄핵을 통해서. 저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게 아니라 검찰의 힘을 통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도륙을 한 것이고 그 도륙을 한 칼을 다시 가지고 와서 민주당을 향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박근혜 탄핵을 정당화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그 검찰의 칼을 통해서 그 보수 세력들을 도륙한 굉장히 부당한 그 이후에 진행됐던 부당한 수사와 이런 탄압까지도 이것을 싸잡아서 정당하다고 자꾸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기 시작하면 그들이 우리를 탄압하는 것도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필요하면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지금 이제 검찰은 탄핵하니까 검찰 이제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것대로 또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국민은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 독재 정권의 원래 행태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받아 안아야 한다는 이 묘한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법카 사건도 10만여 원 그거가 다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딱히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인들의 어떤 부적절한 행위들을 가지고 계속 뭉개의 구름만 피우면서 지금 몇 년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계속 흔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실제 어떤 행위는 만약에 이 행위가 앞으로도 안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탄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 민주당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는 길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이상하게 덮어 씌우면서 혹은 누명을 씌우면서 민주당 집권 방해하는 것밖에 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이것을 법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어떤 지금 저기서 보면 최근에 오늘이죠. 소환을 했다고 하잖아요. 법화 사건에 대해서 그 부부를 소환했다. 소환 통보하면서 그거를 뭐 언론에 뭐 대대적으로 알려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법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전략적인 행동이냐. 제가 볼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정치적 전략적 행동이다. 그죠? 네. 우리한테 싸움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민주당한테. 검찰 그걸 했으니까. 좋아.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앞으로 전략적으로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자 최고위원 남았으니까 뭐 단순하게 나는 법조인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법적인 조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 안에 수없이 많은 검찰 안에 수없이 많은 검사들의 얘기들이 오갈 것이고 그럼 우리도 검찰 안에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도 전략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도 전략 전술을 써가면서 우리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전략적이라는 말씀을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서 누가 이거를 정말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국민 앞에서 평가받자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전략이라는 단어는 계계속 쓰시면서도 네. 그 전략적 접근이 어떤 건지가 다 사실 좀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요? 네. 그리고 검찰이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국회를 상대로 득이양양하게 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있지만 국회에도 있습니다. 그죠? 네, 예. 예, 우리는 국회에 권력을 써서 우리는 나름대로 또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전략적 행위들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무적 고민들을 우리 지도부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몰라라 할 게 아니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